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제가 소위 말해서 MB계 쪽 사람들한테서 몇 가지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불교계에 보면은요, MB계열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 때 꽤 잘 나갔었는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이명박계 이제 그 사람들, MB 계열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뭐 잘 나가지 못한다. 자기가 정권 수립에, 윤석열 정권 수립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뭐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시다시피 이동관이 또 물러나게 되면서 MB계는 또다시 팽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MB계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그렇게 반가운 인물은 아니죠. 그죠?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잖아요. 그런 윤석열한테 굴욕을 무릅쓰고 밑에 들어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한 겁니다. 아마 MB계는 그 대가로 자신들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 같아요. 일부는 그런 말도 했대요. 우리는 그래도 정권을 만들고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야, 검사 새끼들이 뭐 지들이 해본 게 있어? 없잖아. 결국 우리가 다 하게 될 거야 라면서 나름 MB계가 윤석열 정권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야무진 꿈까지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꼬라지는 뭐다? 연속해서 MB계가 팽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화려한 복귀를 꿈꿨으나 계속해서 팽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왜 그러냐? MB계가 왜 팽당하고 있지? 아니, 윤석열이 두 번이나 그러면 MB 뒤통수를 때린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상황이 살짝 틀려요. MB계 내부 알력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MB계 내부의 알력이 너무 심하고 갈등과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물러나면은 대체할 자원이 풍족한 거야.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재인 거지. 지들끼리 MB계끼리 막 싸우게 내비두면은 적당한 때가 되면은 지가 교체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사람을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충성 경쟁 유도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MB계가 사실상 그 윤석열한테는 일회용품처럼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동관 너무 서툴러. 너무 서두르고 있어. 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이 비판이 검찰 쪽에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이거 MB계 내부에서 지들끼리 이동관 저렇게 헐뜯고 있더라고. 참 볼만하더라.
자, 뭐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 정도만 뭐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음결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너님, 지병선님, 샛별 하나님 오셨고요. 딸기님도 오셨습니다. 준치님, 이기는 민주당님, 그리고 바다님 오셨네요. 이기는 민주당님께서는 이 존심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존심이 없는 거지. 근데 제가 MB계 쪽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존심이 없어.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만 있을 뿐 자존심이 없어요. 돈과 권력, 생존을 위한 본능이 있을 뿐. 차라리 박근혜계는, 친박계는 존심이 좀 있어. 프라이드 같은 게 있는데 MB계는 그런 게 없더라고. 그 참 미묘한 차이를 보면서 야, 놀랍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검사들은 어떠냐고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검사들은요, 원래 영혼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물어뜯는 게 자신들의 역할입니다. 물어뜯고 잘 물어뜯은 대가로 출세를 하는 것이 검사들의 역할이었거든. 근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물어뜯어도 출세를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민주진보 진영을 물어뜯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지들이 권력을 장악해야 했는데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 지들 안에서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윤석열의 무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검사 집단의 무능인 거죠. 검사는 무능합니다. 창의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대 출신 중에 상당수는 창의력 부족에 있는 사람이에요. 뭘 어떻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해요. 큰 그림 밑에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그 조그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있으나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방향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몰라. 한마디로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다. 이런 걸 보고 우리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자, 너무 얘기가 길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이 다음 차례는 법사위 탈환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참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해왔었는데요. 자, 오늘 검사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죠. 보니까 이 180석의 그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 180석 중에 보면은 민주당만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 정도만 있고 사실상 보면은 국힘당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결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뭐 길게 뭐 얘기하실 거 없이 오늘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는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검사 탄핵안 어떻게 통과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사 손준성 탄핵 소추안, 의사일정 제2항 검사 이정섭 탄핵 소추안 이상 두 건을 상정합니다. 주철현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가 주철현 의원입니다.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와 기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탄핵,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경우 외에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등 엄격한 신분보장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은 이와 같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음에도 검찰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은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 목소리가 안 나왔죠? 제 얼굴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킨다는 게 또 안 켰네요. 매번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18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회의장에 민주당 쪽 의원들만 있고요. 국힘당 의원들은 전혀 들어오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상당히 좀 투표가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주철현 의원의 보통 이거 법안과 관련된 제안 설명도 생각보다 좀 빨리 그리고 여유 있게 끝났다고 하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진표 의장이 실제로 투표를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김진표 의장이 계속해서 의장석에 있었던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의장석에 계속 있죠. 예.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수도 각 180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참 검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5표, 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안회를 선포합니다. 자, 보셨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이 검사 탄핵과 이동관 탄핵을 위해서 참 많이 무던히도 애를 써왔는데 오늘 이렇게 결국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좀 한편 좀 시원하게 풀려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이 검사 탄핵이 또는 이동관 탄핵이 중간에서 망칠까봐 중간에서 또 이렇게 또 어긋나게 될까봐 상당히 좀 노심초사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끝나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검사 탄핵을 그 다음 4번, 5번, 6번 이렇게 탄핵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탄핵, 또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탄핵까지도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려면은요, 사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오늘 이 검사 탄핵보다도 오늘 탄핵 소추의 통과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탄핵 소추안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실제로 탄핵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하는 기관이고요. 막상 탄핵을 추진한 국회가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우리 국회는 이러한 이유로 이자를 탄핵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탄핵위원회 또는 소추위원 또는 소추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고요. 이 소추위원장의 대리인, 변호인단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중에서 무너져 내린 이유는 뭐다? 김도읍 때문이죠.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탄핵소추위원 선정이 엉망진창으로 진행됐고, 아니 사실상 탄핵소추위원이 거의 막판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탄핵 그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탄핵 대리인단을 선정을 못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실제로 석 달 동안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안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다? 그래, 김도읍 니 하자는 대로 할게. 일단 이 소추인단하고 소추위원단하고 대리인단이나 선정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김도읍한테 다 양보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이상민 탄핵안이 결국에 기각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다수임에도 법사위를 좌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법사위의 다수는 민주당인데 법사위원장이 국힘당이 되다 보니까 국힘당 마음대로 법사위가 굴러가는 거예요. 자, 법사위가 이렇게 국힘당 마음대로 굴러가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김도읍이고요. 두 번째가 조정훈입니다. 김도읍은 어쩔 수 없지만 조정훈은 어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사위를 탈환하려면 이 조정훈을 날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조정훈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례 과제는 바로 이 법사위 탈환입니다. 자, 일단 법사위 구성부터 보시겠어요. 법사위는요, 위원 정수가 모두 18명입니다. 민주당은 10명이고요. 국민의힘은 7명입니다. 그리고 비교섭 단체는 1명이에요. 법사위 의결은 어떻게 한다? 60%가 찬성해야지 의결이 됩니다. 60%. 18명의 60%는 몇 명인가요? 네, 11명입니다. 18명 곱하기 0.6 해보세요. 몇 명 나옵니까? 10.8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11명이 돼야지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딱 한 석이 모자라서 자기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7석밖에 안 되지만 이 위원장하고 이 국민의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법사위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석 어디서 가져올 수 없나? 이 한석이 바로 이 비교섭 단체 한 명의 자리인 거죠. 이 한 명이 누구다? 바로 지금 조정훈입니다. 비교섭 단체라는 것은 이 교섭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포함되지 않는 분소 정당 한 명을 넣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에 붙느냐 국민의힘에 붙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사위의 의견이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부결이냐 가결이냐가 나뉘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캐스팅 보트라고 하죠.
조정훈은 법사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모든 법은 다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법사위를 거쳐가야 돼요. 즉 조정훈 지가 우리나라 국회 전체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조정훈이가 지금 비교섭 단체예요? 비교섭 단체야? 아니라는 게 문제지. 자, 하기 앞서서 자,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이 한 명한테 이 캐스팅 보트를 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를 막자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한 명을 둔 겁니다. 원래는 이게 정의당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힘을 합치면은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 정의당이 배신을 때린 거야. 그래서 정의당 대신에 그 자리를 누구를 채워 넣었다? 조정훈을 채워 넣었네. 근데 이 조정훈이 또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각종 특검법이나 국정조사, 개혁 법률이 다 조정훈한테 맡겨가지고 꼼짝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조정훈이 나쁜 놈이지. 예? 얘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표를 얻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인 다음에 수구 세력에 가가지고 돈 벌고 있는 놈이죠. 이런 놈들 보고 우리는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는 이 조정훈이 이제 어디라고? 이제 국힘당으로 갔어. 조정훈이 시대전환이었는가 뭐 이 당이었는데 국힘당하고 시대전환은 합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정훈의 당적은 이제 국힘당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된 상태인데 조정훈은 그러면은 지금 법사위에서 나가야지. 원래 법사위에 한석이 있는 거, 그 비교섭 단체한테 한석을 주라고 있는 거야. 지가 국힘당이 됐으면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항상 법사위 18석 가운데 한석은 반드시 비교섭 단체여야 되고, 조정훈이 국힘당으로 넘어갔으면 조정훈은 더 이상 그 한석을 차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조정훈은 나가야 돼 이제. 근데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네. 자, 11월 7일 시대전환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합당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11월 9일 국민의힘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합당을 공식 의결했어요. 그리고 13일부터 조정훈은 국힘당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여전히 지금 국힘당 소속이 아니라 시대전환 소속이에요. 여전히.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여전히 조정훈은 비교섭 단체 시대전환 소속입니다. 국힘당 인재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이중당적이야? 얘 선거법이 이거 위반이야 위반. 남의 당 일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보시다시피 11월 7일 임시 전국 당원 대회 전당대회를 했어.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어찌됐다? 합당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수임기관은 누구한테? 조정훈한테 다 맡겨버렸어. 그래, 조정훈이 그냥 한다 그러면 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보세요. 국민의힘과의 합당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이라고 하는데 수임기관이 뭐다? 이 수임기관을 조정훈 한 사람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 그럼 꽤 끝났어. 그러니까 조정훈이 국민의힘 그 중앙위원회 가가지고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회의 같이 해버리면 땡 끝나는 거야. 그게 언제? 11월 9일이었어. 그날로 끝난 거였어. 근데 보세요. 11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조정훈 시대전환 흡수 합당 의결을 했다고. 보세요. 11월 9일이라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을 해서 112석이 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1월 9일이야. 근데 지금 12월 1일이죠.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왜 이러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시대전환이 남아있는데? 자, 이거 위법입니다. 제가 정당법을 확인해 봤어요. 정당법 제19조와 20조. 제20조 흡수합당의 경우 제20조 3항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그러니까 합당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된다. 14일 이내에. 합당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라고. 그게 언제? 11월 9일. 근데 지금은 12월 1일. 벌써 며칠? 20일이 지났어. 21일이 지났네. 3주가 지났네. 2주 안에 하라는 걸 3주가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뭔데 그럼 얘들? 이거 불법입니다. 위법한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확인해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정당법 제19조와 정당법 제20조를 보시면 됩니다. 대의기관의 합동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합당을 하는 겁니다.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돼요. 현재는 위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시대전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수임기관이 뭐다? 조정훈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훈이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회의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합당 등록을 안 하고 있어. 진짜 황당하죠? 왜 이런 불법적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느냐? 네, 이거는 국힘당이 자신들의 꼼수를 위해서, 자신들이 계속 법사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꼼수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이 탄핵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 김도읍이 자꾸 벤치 놓고 어깃장 놓으면은 김도읍 제껴버리고 패싱하고 바로 착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그걸 못했느냐? 예, 조정원 한 명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근데 지금 조정원은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차라리 그 자리에 용해인 의원이나 진보당 의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로서는 훨씬 더 낫겠죠.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조정훈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불법적인 단계에 이르렀어. 합당 회의를 한 지가 언젠데, 예? 아직까지 등록조차 안 하고 있으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정당 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건 정말 꼼수의 몽리죠. 민주당 지금이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바로 잡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해야죠. 국회의장이 이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이거 정리하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위법한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에 민생법안 300개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 얘네들이 이 탄핵안 이것 때문에 목리 부린다고 300개나 되는 여야 합의를 이미 다 끝마친 법안 300개를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을 건데, 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하나는 조정훈, 하나는 김도읍. 근데 조정훈이 나가리 되는 순간 김도읍도 나가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빨리 민주당에서는 조정훈을 날리려고 해야 될 거고, 김진표는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당적이 두 개냐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대 전환 후 국회의원으로 지금 남아있냐고.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그죠? 예.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김진표의 이 정체가 의심스러워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적인 상황이 불법인데 이 불법적인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이 이래도 됩니까? 참
문제예요. 우유부단이 아니고요. 얘는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뒤로 호박씩 가는 거지 뭐.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김진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또 돌아갔습니다. 조정훈을 빨리 우리가 축출을 해야만이 이 다음부터 우리가 이 다음으로 진행이 될 그 것들을 그 탄핵 같은 것들을 좀 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